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옥내 합동연설회 4회를 맡은 김형기입니다. 지난 6월 8일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일이 오는 30일로 정해졌는데요. 오늘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옥내 합동연설회가 시민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바르게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 옥내 합동연설회를 통해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옥내 합동연설회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민소환관리규칙 제20조에 따라 과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브로드밴드 ABC 방송이 중계합니다. 연설자께서는 연설회를 하는 동안 다른 연설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연설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연설자의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소환 청구인 대표자 김동진 연설자입니다. 이어서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김종천 연설자입니다.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옥내 합동연설회 연설 시간은 각 20분 이내입니다. 연설 시간은 연설에 앞서 연설자가 인사한 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발언 종료 10초 전에는 예고의 의미로 녹색불이 켜지고 발언 시간 종료되면 빨간불과 함께 마이크가 꺼집니다. 자, 그럼 먼저 소환 청구인 대표자 김동진 연설자의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천 시민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주민소환 투표에 동참해 주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천 시민 여러분,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 김동진입니다.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3기 신도시 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지구 사건의 발단은 그해 9월 5일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인 신창현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도 의왕, 과천을 포함한 미니 신도시 후보지 8곳을 언론의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신창현 의원이 LH의 택지개발 예정지로 밝힌 지역은 안산 2곳,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 총 8곳이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불붙은 집값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죠.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미니 신도시 유출 사건으로 이후 과천에서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 9월 16일 중앙공원에서 신규 택지 조성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과천 시민들은 과천의 그린벨트는 보호되고 과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야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땜질하거나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투쟁했습니다. 과천시의회도 2018년 9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 목소리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건설 정책에 결세반대하며 이제 더 이상 주택 공급만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과천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폭거이자
과천시를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종천 시장도 2018년 9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천 지역이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로 확정될 경우 과천시는 성장 동력을 잃고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 시민들의 의사가 무시된 정부의 신규 택지 추가 공급 계획은 수용할 수 없고 과천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주택용지가 아닌 업무지역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개발 반대의 목청을 과천 시민들과 함께 높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고 김종천 시장은 본인과 과천 시민들의 뜻을 배신하고 2018년 12월 19일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이 신규 공급 택지로 확정되게끔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과천은 완전 날벼락을 맞게 된 것입니다. 결국 김종천 시장의 거짓된 행동에 과천 시민들은 속아 넘어가게 된 것이죠. 김종천 시장의 두 번째 속임은 2020년 8월 4일 수도권 추가 공급 택지로 과천 청사부지가 포함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정부는 청사부지 일부와 유후부지에 4,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혔고 이에 우리 과천 시민들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해 8월 8일 중앙공원에서 5,000명이 넘는 과천 시민들이 모여 8.4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김종천 시장에 참여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 청와대까지 이소영 의원과 찾아뵙고 정책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시민들의 힘밖에 없다. 긴 여정이 될 것 같다.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도록 성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천 시장이 진심으로 송구하고 송구스럽다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행정협조까지 않겠다고 본인도 반대한다고 해놓고 지난 6월 4일 정부의 4,300세대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체부지와 자족용지, 시가와 예정지를 덜컥 정부에 헌납하고 왔습니다. 이건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꼴이 된 것이며 조삼모사식 합의였던 것입니다. 작년 8월 8일 집회에 참석하여 강력 반대한다던 약속은 저버리고 이번에도 과천 시민들을 속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과천 시민 여러분, 이런 김종천 시장을 더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두 번 속을 만큼 충분히 김종천 시장에게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약속을 저버린 김종천 시장을 주민수한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과천 시민 여러분, 청사부지 사업은 완전 무결하게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대체부지로 계획이 변경된 것뿐입니다. 지난 6월 7일 국토부의 보도 설명 자료가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천 시장이 주장하는 철회는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청사 유휴부지는 과천시 땅이 아닙니다.
국가 땅입니다. 정부 땅입니다. 정부가 언제 또 그곳에 아파트를, 주택을 수천 세대 공급하겠다고 밝힐지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과천 시민들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과천을 베드타운으로 만들게 결코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과천 시민 여러분, 6월 25일과 6월 26일 주민수환 사전투표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지역에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및 과천동 회관에 가셔서 찬성 투표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에 투표를 못하신 우리 과천시 유권자분들께서는 6월 30일에 있을 본 투표에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본 투표는 투표 안내문에 나와 있는 지정된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직장인 분들께서는 월차나 연차, 반차를 내서라도 아니면 오후 8시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퇴근하셔서 꼭 투표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의 운명이, 과천의 미래가 걸린 투표입니다. 우리 과천에 있어서는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투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투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꼭 주민수환 투표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수환 제도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환 청구인 대표자 김동진 연설자 연설을 마치시겠습니까? 네. 네, 이어서 주민 소환 투표 대상자 김종천 연설자의 연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20분 이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 시민 여러분,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먼저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은 주민 소환 투표를 앞두고 많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시장 소환 투표를 앞두고 많은 시민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신 시민들, 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이사해 오신 분들, 또 처음부터 과천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과천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정말로 과천을 다들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들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과천이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도 있으십니다. 과천이 예전에는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항상 차지하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세종시로 중앙부처가 이전하게 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권이 위축되고 그리고 기업들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반 시설들도 낡고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되고 증설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정부 청사가 떠나가는데 정부는 사실 과천시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 대책도 내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8월 4일 정부 청사 일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저는 그 계획을 전달받고서 어떠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천막 집무실을 열었습니다. 이후에 정부와 그리고 당을 찾아다니면서 8.4 대책 정부 주택 공급 계획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정부 청사에 주택 공급하는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사실 8.4 대책 정부 주택 공급 계획을 철회하기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8.4 대책의 후보지가 21곳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정부 입장에서 가장 주택을 공급하기 좋은 곳이 정부 청사 일대입니다. 국유지이고 그리고 4, 5, 6번지에 나대지여서 아무런 장애물도 없습니다. 또 3중 역세권이 됩니다. 청사 일대처럼 주택을 공급하기 쉬운 곳에 과천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게 되면은 정부는 8.4 대책을 전혀 실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난해 10월경에는 또 8.4 대책의 후보지 중에서 사전 청약 일정을 공개하겠다라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 원래 과천시가 포함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님과 제가 국토부에 강하게 항의를 하고 빼달라고 요청을 해서 포함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국토부는 LH를 통해서 청사 주택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올 초에는 대통령님과 또 장관님께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저희가 접하면서 과천시로서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대안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천시가 준비한 대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천지구와 그리고 과천시가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곳에 주택을 나누어 짓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천시의 대안에 대해서 정부와 그리고 여당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바뀌면서 지난 6월 4일 과천시의 대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해 주었습니다. 과천시의 대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은 사실 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정부의 도시개발 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있기 어려운 일이었었고요. 언론에서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상당히 있기 어려운 결정을 정부로부터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과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로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꾸준히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천시 이소영 의원님께서도 정부와 여당을 만나서 꾸준히 설득을 해주셨고 저도 총리님, 또 국토부 장관님, 또 당대표, 정책위 의장님, 또 부동산 특위위원장님들을 만나면서 꾸준히 과천시 대안을 받아서 청사 일대에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합쳐져서 과천시 청사 일대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막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힘이 되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제가 전면 철회를 외쳐야지 왜 계속해서 대안을 제시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천시가 계속해서 전면 철회만을 외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정부로서는 과천시와 협상을 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태릉 CC의 그 개발이 진행되는 사례를 뉴스를 통해서 보실 텐데요. 주택 호수가 줄어들기는 합니다만은 해당 위치에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반대만을 외쳤다면은 정부에서도 주택 물량을 일부 양보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청사 일대에 결국은 주택을 짓게 됐을 것입니다. 제가 특히 우려했던 것은 사전 청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전 청약을 받게 되면은
과천시 내 또는 시외에서 청약을 받은 이해관계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정부 정책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천시로서는 시민들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청사 일대의 주택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대안이 받아들여지니까 이번에는 시민들께서 대안이 이행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다시 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각서를 받아왔느냐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8.4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어떤 구체적인 공식 문서를 과천시에 보내서 또는 과천시랑 협약을 해서 8.4 대책이 발표된 것이 아닙니다. 8.4 대책은 철석같이 믿으시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은 왜 믿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그와 같이 번복한 사업을 과천 시민들이 지으시오라고 동의하거나 요청하지 않는 이상 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정책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려는 사실은 과도한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택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 현재 도심지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과천동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3개, 2개, 1개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과천동에 공급되는 주택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과천동에 있는 학교를 다니지 현재의 도심지 문원초, 문원중이라든지 하는 현재의 도심지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심지 교육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교통난이도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사대항으로 나가는 길, 양재로 나가는 길이 막힙니다. 그런데 그런 차들이 과천 시민들이 많아서 과천시에 차량들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교통난이요. 안양군포 의왕이 100만 도시입니다. 그 아래 남쪽으로 수원 125만, 그리고 좀 더 남쪽으로 화성이 85만, 안산의 65만의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서울로 볼일 보러 갈 때 과천을 들러 가기 때문에 그런 통과 차량들 때문에 교통난이 있는 것입니다. 과천시는 이러한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태령 이수관 복합터널 그리고 과천대로 헌릉로 간 도로 4차선 도로를 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은 GTX 신호선 그리고 위례 과천선을 청사까지 연장을 해서 청사 여기 3중 역세권이 됩니다. 서울로 가는 3개의 철도 노선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통 계획이 모두 맞춰지게 되면 저는 교통 여건이 지금보다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과천에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주택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정부의 중앙부처가 모두 이전하고 더 이상 행정도시도 아니면서 전원도시도 아닌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도시기본계획상 2035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인구 15만의 도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4,300호가 추가된다고 할 때 이러한 주택이 추가되는 것은 그런 과천시의 기본적인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도시가 적정 규모로 성장을 해야지 쇼핑이라든지 호텔, 병원, 극장 등의 기반 시설을 갖추는 자족 도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공급하려던 주택이 5평, 7평 임대 아파트가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주택 공급 사업은 가련동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은 분양주택이 60%에서 65% 정도 사이에서 보통 공급이 됩니다. 나머지가 임대주택이고요. 가련동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과천 시민분들 많이 주택 분양 받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기다리셨고요.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 사업도 그와 같이 과천 주택이 필요한 과천 시민분들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소하지만은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사유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업무 추진비를 과다하게 집행했다. 그런 걸 시장 소환의 사유로 또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과천시가 특히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었고요.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행복한 밥상이라는 식당을 다녀갔다라고 하니까 그 식당에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 그리고 간부분들 또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분들 모시고 굳이 그 식당에 찾아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식당에 가서 식사했다고 하니까 진짬뽕집 아드님이 진짬뽕에도 와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보건소,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우리 과천시 전 직원들이 그 당시에 모두 비상근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고생하는 직원분들 격려도 할 겸 또 지역 상권을 살릴 겸 가서 점심때, 저녁때 기회가 될 때마다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지역 상권도 살리고 직원도 격려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비를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장 소환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께서 저에 대한 소환을 추진하시는 것이 저는 정부의 무리한 청사 주택 공급 계획을 강하게 반대하는 항의의 의사 표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사유로서 제가 청사에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소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6월 4일 과천시의 대안을 받아들여서 청사 일대에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의 사유가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소환이 돼서 과천 시민들에게 또 과천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장직을 잃게 된다고 해서 과천시와 시민들이 얻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이 소환되면 과천시는 시장이 없는 채로 1년간 부시장 체제로 업무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과천시는 정말 중요한 현안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청사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협상도 해 나가야 합니다. 또 이제 막 시작하는 과천 지구의 밑그림도 그려야 합니다. 가련동 지식정보타운 사업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앙공원, 양재천 등과 같이 시민 여러분들이 생활 여건과 관계된 그런 생활 여건의 개선도 해야 합니다. 미래 자족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는 시장 소환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나 정말로 지금 과천시 시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광장을 계속 지키고 미래 자족도시 과천의 비전을 이어나갈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하가 참여하게 되면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는 의사표시로서 투표장에 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남은 임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과천만을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 소환 투표 대상자 김종천 연설자 연설을 마치시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연설자의 연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옥내 합동연설회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